신영호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소개드리기가 민망한 게 별로 이렇게 소개할 자료가 없는 사람입니다. 임지원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하게 됐고요. 현재는 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신홍식 신경정신과라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냥 학벌은 다 제외하고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뭐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꽤나 이제 많이 와서 그 아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했다고는 했는데, 강의 자료는 임주현 선생님이 다른 데서 본인이 만들어서 쓰시던 거를 제가 도용을 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갖고 같이 조금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주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 주변에서 물으시면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조금은 어려 보여요. 근데 제가 어리진 않고 6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요즘 사춘기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아이 친구들을 봐서도 또 이런 거를 아이들의 그 변화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마로서의 느낌도 말씀을 조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하면 넘어간다고? 넘어가네요. 페이지 업을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애들이 죽는다는 거를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걔들이 뭐가 힘들어서. 저희 세대에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던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합니다. 실행에 옮기지만, 그렇지만 교과서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사실 죽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저희 애기가 사실 지금 이제 6학년인데 그 아이가 좀 남다른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얘기를 해줘도 오늘 해줬는데 내일 할아버지 왜 없어? 이렇게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죽는다는 게 죽음으로써 그냥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서 하늘나라 갔다 뭐 이 정도는 아는데 내일 되면 다시 할아버지 찾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 사실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서서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런 자살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죽음은 알지만 그거를 본인이 계획해서 또 실천하는 그런 능력까지는 머릿속에 생기지가 않고 인지 능력이 그만큼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초등학교 때 자살을 스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이 사고인 것 같아요. 네. 교과서 상에서도 그렇고 실제 경험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오씨.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잘 못 넘겼어요. 그 다음 이제 찾아주시는 동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엔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에 가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사회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지적으로 아이들에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소위 얘기하는 호르몬상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아니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감정이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네가 뭐가 될래 이런 소리 가끔은 하지만 그래도 크게 뭐 문제 삼지 않습니다. 때 되면 하겠지. 근데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네가 뭐 하고 살지에 대해서 부모와 또 사회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뇌도 저희가 키가 성장을 하듯이 브레인도 발달을 합니다. 발달을 하고 또 그 시기에 일어나는 게,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 플루닝이라고 소위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스스로 없어져 버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남아서 일어나는 그런 인지적인 발달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밑에 적혀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아이들에게 프레셔가 가 있습니다. 뭐하고 살래? 자꾸 묻게 되거든요. 그게 청소년기의 특징이고요. 다음. 그래서 이 청소년기 내에는 얘들한테 무언가 과업이 주어집니다. 아마 임주연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과업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몸도 이제 다 독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 독립을 하다 보면 자율성을 확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형성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도 또 다른 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자꾸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게 되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지만 사실상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성격이 달라져 버리면 만나면 되게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내 성격과 그 사람과 인간의 관계는 저는 그 성격들의 다이나믹이 합쳐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긋나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때 내 성격도 형성되고 그러면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공부 얘기입니다. 그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지식, 학교에서의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청소년기 과업입니다. 잠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과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 1번 문제에서 제가 항상 걸리는데 아이들은 이제 독립할 때가 됐고 내 생각하는 게 생겨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잡고 있습니다. 안 놔주려고 합니다. 소위. 그래서 아이들의 독립을 망치게 되고 자율성을 형성을 못하게 돼서 예전에는 그 저희가 정신과 히스토리를 할 때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야는 군대를 만기 제대했다 하면 이 사람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환자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부터 독립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군대 가면 시키는 것만은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거는 25, 6살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기, 사춘기가 아니고 오축기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 그런 독립의 문제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요즘 청소년 아이들 참 어렵습니다. 굉장한 안 그래도 뭐 생물학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변화가 원치 않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일어나고 그 감당을 못할 만큼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면 아이들은 결국 학교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고 또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러면 얘들이 갈 길이 없으니까 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물 남용을 한다거나 최악의 경우 오늘 주제로 삼은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일 마지막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데 부모는 독립을 안 시키려고 하는 과잉 보호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근데 아이들은 무조건 독립하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얘들은 한번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 내 생각이 다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부모는 틀렸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부모한테 간섭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는 관심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생겨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애들은 지지 기반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부모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학교도 조금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의 갈등도 상당히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화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담임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그래도 하루 종일 모든 과목을 가리키면서 아이들하고 뭐 특성을 파악을 하기는 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담임은 교과 담임이자 그냥 우리 반을 약간 컨트롤하는 영역에 불과하지 우리 내 반 아이들이 성격이 어떠하고 가정방문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집에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얘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실상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데 통계학적으로 시도는 여자아이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자들은 호르몬이 한 달에 한 번씩 훅훅 변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감정의 기복이 클 때 시도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뭐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공을 하는 경우는 남자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밑에 이제 이유가 되는데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충동적이고 한 번 시도할 때 과격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여자들은 좀 주저주저하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꽉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률은 남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10대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로 지금 자살이 차지하고 있는데 뭐 사고나 그 다음에 뭐 사고, 타살 둘 다 사고에 속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많고요.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옛날에는 쉬쉬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지 저는 제 스스로 파악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눈에 드러나게 일어나는 일은 많아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 자살이 청소년들한테서 많은 까닭을 재차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발달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 행동 이게 이어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얘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표현이 선생님 손이 먼저 나가요. 몸이 먼저 나가요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사고보다는 행동화하는 게 완전 특징적입니다. 어른들은 사실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리고 생각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어른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밑으로는 더더군다나 생각할 게 없습니다. 어른들은 저쯤 되면 부모 생각도 좀 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만 살까 이런 생각 하다가도 부모도 생각해야 되고 내 새끼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나 하나만 없어지지 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죽음이란 걸 어떤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도피처 가장 편해지는 방법 죽으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부모도 편할 것 같고 나도 편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마치 숙제를 마치는 것처럼 디엔드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성관계가 크게 문제가 되는지는 일단 모르지만 일단 발달학상으로 사춘기가 되면 남녀의 눈을 뜨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걸로 심각해질 일은 없는데 심각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 굉장히 큽니다. 그 사회적인 압력 여기 지금 가정 문제, 사회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갈등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부모와 나와의 갈등, 그 다음에 형제와의 갈등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우 관계, 그 다음에 학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 스스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크게 아이들한테 두 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아직 세상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큽니다. 내 인생에 닥친 최고의 고비이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내보면 그 고3도 지났고 결혼도 했고 출산과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과연 학력고사가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이었냐 하면 아니거든요. 근데 얘들은 경험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닥친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갈등이 노출이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더 그런 게 사는 게 되게 복잡해졌어요. 애들이 성적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그냥 점수화 됐었고 이러는데 되게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물론 그게 좋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그리고 우울증, 정신분열병, 기타 약물 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호반 연령에 거의 속하게 됩니다. 청소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서 이제 자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다시피 그
그 매스미디어에 요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자살하는 저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 죽어도 되는 줄 압니다. 저 사람들이 그랬는데 난들 못할까. 그래서 공인이 되신 분들이 저 사람, 뭐 제 심정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었겠지 하지만 그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저런 분들이 너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건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많은 발언들이 더더군다나 그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요. 제 개인 뭐 여담인데요. 저는 그 국가에서 제발 고등학교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좀 금지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거의 뭐 중학교 가면 거의 80%, 90%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컴퓨터 이런 매스미디어의 노출이 너무나 심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왕따의 하나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누가 더 좋은 폰을 가졌냐.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뭐 인터넷 중독 이걸 넘어서서 현재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가 될 건데 삼성에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가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직원이 있으세요? 삼성 직원. 저 굉장히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온라인 게임보다 여자아이들은 특히 이제 수다가 대부분인데 카카오톡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오해도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여담이었습니다. 다음. 자,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하나하나씩 짚어보자면 애들한테 너네 스트레스가 뭐야 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 드린 학교에서 또 집에서 이 두 가지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부모들의 갈등을 보면 아직 아이들은 청소년기라고 해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싸우는 거를 보면 내 때문에 싸우는 줄 압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요. 근데 진짜로 애 때문에 싸우면 더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이 격차가 크거든요. 저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라는 애들 키워보면 엄마들이 이 3살 안에서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하물며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부모는 이해를 못하고 아이들은 이해 못하는 부모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면 서로가 부딪히게 되는 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사건이 또 이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고등학교 되면 뭐 10시, 11시 돼야 집에 옵니다. 집에 오는데 그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만약에 나와 말이 통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면 밥을 같이 먹을 아이가 없다면 걔네들이 교실에 있는 것만으로 숨통이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자를 엄마 내가 수업까지는 듣겠는데 야자는 못하겠어요. 그럼 엄마도 꽥 합니다. 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문제는 결국 집의 문제고 다 얽히게 되는데 하여튼 아이들한테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대인관 교우 관계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놀 데가 없습니다. 나가면 특히 수성구는 나가서 놀면은 지 혼자 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원도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간에 별로 대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없지만 친구들과의 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자애들은 게임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던데 그거는 또 게임 중독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고 이래서 요즘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못 이겨내면 최악의 경우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게 자살인데요. 자살을 하게 되는 심리는 첫 번째는 도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죽으면 피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왔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죽으면 정말 선생님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에서 탈출해서 마치 천국으로 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 이거 굉장히 많은데요. 보복심리입니다. 내 죽어줄게. 내 죽을 테니까 당해봐라. 누가 하면 아파봐라. 요렇게 얘기 정말 합니다. 실제적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왕따를 당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진 경우도 있지만
제 환자 한 명은 지금 제가 매주 걱정을 합니다. 이번 주에 또 꺼서 올까봐. 근데 그 친구 공부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뭔가 못 얻어냈을 때는 자기 징벌입니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리유니온입니다. 그러니까 재결합. 만약에 부모나 또는 아주 가까운 친구를 상실했을 경우에 내가 죽으면 그 친구를 다시 만나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이제 죄책감하고 수반돼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경험도 한번 있습니다. 그 제일 친했던 친구가 학교에서 떨어져서 죽은 경우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자기도 따라 죽으련다. 물론 일본하고 결합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자기도 이제.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그 친구 너무나 좋아져서 의과대학을 갔고 지금 현재 본인 늘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친구 목까지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또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모든 게 맞물려 들어가서 그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자살의 심리는 이런 네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네 가지는 임준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본인이 전문의 시험 칠 때 요 심리 네 가지 이야기하는 게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 적응의 문제가 이 아이들을 자살로 내모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에 들어가는 말인데 이게 사회 적응을 못한다는 거는 모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와 갈등을 겪었는데 학교에 가서도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내 말을 안 들어준다면 얘들은 지지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런 경우 보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아이들이지만 친했는데 그러니까 배신한 거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배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물론 그 친구들의 문제들도 조금 있었겠죠. 근데 친구든 부모든 선생님이든 자기를 믿지 않고 떠나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믿을 사람도 없고 누군가가 다가와도 자기가 그 사람을 믿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경험한 게 저 사람도 또 떠날까봐 아예 자기 마음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못합니다. 그러면 지지기반 완전 잃어버리고 요즘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실은 자살보다는 요즘 자퇴를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자살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저희 때는 왜 자꾸 저희 때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졸업해야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학교라는 곳은 아무런 쓸모없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희 때는 대학 시험 칠 때 저는 많은 과목을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대학 시험 과목에 나오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국영수, 사탐, 과탐입니다.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학교에서 얘네들은 왜 선생님이 지리를 가르치는지 왜 음악은 해야 되는지 그딴 쓸데없는 거를 하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느니 나와서 검정고시를 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건 정말 사회의 병리입니다. 그래서 딴 얘기로 샜네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퇴를 많이 하거든요. 자퇴하는 아이들은 사실 그 사회 부적응이라서 하는 아이들이 반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했는 학교에서 쓸모없는 거 한다라고 해서 하는 아이들이 반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얘기로 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자살의 정신장애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요즘 호발 연령이기도 하고요. 주요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자기한테 모든 게 자기 책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능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 진단 기준에 중요한 진단 기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자살 사고, 자살 시도 뭐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 일단 조금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주요 우울증 아닌 다른 질환에서도 청소년기에 다른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얘네들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스스로가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럴 거면 지금 그냥 관두는 게 낫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만큼 수십 년을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사실 이거를 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자살이 유전이냐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에서 자살의 그 히스토리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정신질환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거를 가볍게 생각한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살이 유전되는 어떤 병이나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아이들을 매의 눈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내 아이가 혹시 이래 되는 거 아이가? 그 생각보다는 여기 와 계셨으니까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하시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비켜갈 수 없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일 호소를 많이 하는 게, 나 왜 하나님을 믿는데, 본인 또는 가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왜 나한테 이 고통을 주시느냐. 그러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했지만 제가 해드리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건 벌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신 가정에 큰 축복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을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신과 의사를, 교회 다니는 정신과 의사를 쓰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러지 않겠느냐. 약도 이제 약의 의미도 굉장히 잘못 두시는데, 이 세상에 티끌 하나, 이게 비록 화학적인 물질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믿고 치료해보자.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험인자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들이에요. 일단은 이 아이들이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정신질환이든 아니든 사회 부적응이든 간에 한 번 시도를 했던 아이들은 반반입니다. 사실은 다시는 안 연락합니다. 너무 겁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한 반인 것 같고요. 한번 해봤으니까 더 자신있게 하는 것도 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한번 과거 히스토리가 있는 친구들은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녀 좀 차이가 있는데, 남자애들 같으면 이게 청소년기는 충동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충동을 자극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남자애들은 뭐 담배는 좀 덜하지만 술을 마신다든지, 여자아이들은 요즘 뭐 너무 사회가 조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임신을 했다거나 본인 스스로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밑에 거는 제가 앞에 땡겨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사실 자살을 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병이 그렇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요 뒷장에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예방에 실패했다 그러면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원에 오면 기록이 남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 방법은 전화로 문의가 오든지 어떻게 하면 일단 오십시오 합니다. 와서 대화를 하고, 봤는데 아이를 평가했을 때 다시는 안 와도 된다, 부모의 걱정이거나 아니면 뭐 아예 잠깐 아주 스쳐 지나갈 만한 일인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제가 그 국가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돈을 받고 다시는 안 와도 되니까 제가 청구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기록 안 남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설득하는 거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면 약물 치료든 면담이든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방하다가 안 되면 두 번째는 일단 전문의한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책 없이 이를 키우면 정말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도 아니면 첫방에 시도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우선은 입원이 무조건 권고됩니다. 왜냐면 좀 회피하는 것이 좀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원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아이를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고 강금한다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얘가 내일 또 어떻게 할지 어머니 아버지가 24시간 지키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를 해서 우선 이 아이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진정을 시킨 후에 정확한 진단과 앞으로의 플랜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입원을 하든 뭐 외래 치료를 하든 그 모든 경우에 저희들은 부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부모 교육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 미성년은 저희 부모들 책임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생각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적혀있듯이 요즘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교사, 그 다음에 부모님, 교사, 그 다음에 전문의 이 삼각형으로 저는 해서 아이를 보완해놓고 우리 잘 치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부모는 급박해지면 절박해지면 저희한테 와서 도움을 받기 마련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크게 신경을 안 쓰십니다. 요즘 국가에서 왜 애들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지금 초중고에서 그 정신과 검사 같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에서 걸리면 2차 검사를 하고 있고 2차 검사에서 걸리면 3차 검사를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위센터라는 곳에서 합니다. 해서 거기서 또 걸리면 우리가 치료를 지원해 줄 테니까 병원에 가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병원에 오면 다행인데요. 병원에 안 오면 각서 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에도 학교의 책임과 교육청의 책임을 물지 않겠다. 사인하라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료에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대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애들이랑. 근데 뭐 아이들하고 야 지금부터 열당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요즘은 더 웃기게도 아침에 애들이 학교 일찍 가니까 뭐 애들 먼저 먹고 가고 뭐 아빠랑 엄마랑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저 밥을 같이 안 먹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제일 좋은 방법, 그것도 애들도 막 거부합니다. 말 안 통해요. 엄마 아빠랑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일단 교육을 막 열심히 시켜서 대화를 하는 요즘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학원 한번 째고 학원 한 시간 째고 엄마랑 얘기하자. 이러면 학원이 더 싫기 때문에 부모랑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인데 차라리 학원 갈래 이러면 정말 이건 부모하고 사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시간을 내시는 방법을 머리를 잘 쓰셔서 얘가 제일 싫어할 때 뭐 하나 확 없애주고 엄마랑 이야기하자.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단발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저녁밥 먹을 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꾸역꾸역 얘기를 하게 합니다. 아니면 뭐 사실 뭐 저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데리러 갔을 때 돌아오는 차 속에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식적이면 안 됩니다. 애들이 와서 우리 엄마 정말 가식적이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나는 막 얘기했는데 엄마는 자가 뭐라 계산노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이 얘기를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세대 갈등이 크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별로인 것 같고요. 인정은 해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제 앞에서 그 한 부모와 자식이 싸운 적이 있는데요. 애가 뭘 잘못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가 막 야단을 치면 부모는 그렇잖아요. 야, 한